안녕하세요. 오늘은 만만한 손자병법의 작전편, 모공편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손자병법의 대가인 노병천 작가가 군생활과 비즈니스 정글의 생존법칙을 대입하여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승부의 법칙을 정통 손자병법에서 핵심만 뽑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편, 재빨리 승부를 보라. 성과를 내려면 사기를 높여라. 고살적자, 노야, 취적 지리자, 화야. 적을 죽이는 것은 사기 또는 적개심으로 하고 적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은 재물로 한다. 전쟁을 오래 끌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워지므로 빨리 끝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 수 있는가? 병사들이 열심히 싸워주기만 하면 가능하다. 그 방법은 무엇인가? 사기를 높이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싸운 결과로 얻은 전리품에 대하여 푸짐하게 포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 회사 경영에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 직원이 사기를 높이고 경쟁사와의 경쟁 심리를 자극시키고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돈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기를 높이는 방법이 단지 돈을 많이 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돈을 받으면 사기가 높아진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부하 직원을 인정하고 그들을 하나의 조직체로 대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할 때 사기는 그 내면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사기이다. 매일매일 성공하고 있다고 믿어라. 고자천, 득차 10승 이상, 상기 선득자, 이경기 정기, 차잡 이승지, 졸선 이양지, 시위 승적 이익강. 그러므로 전차로 싸울 때는 적이 전차 10대를 빼앗으면 그것을 먼저 빼앗은 자에게 상을 주고 빼앗은 전차의 깃발을 우리 깃발로 바꾸어 달고 포로로 잡은 적을 우리 병사와 함께 전차에 배치하여 포로로 잡은 자들을 잘 대우해주면 이를 일러 적을 이길수록 더욱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큰 성공을 한꺼번에 얻으려면 쉽지 않다. 오히려 좌절감이 생겨 포기할 수 있다.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한 뒤에 점차적으로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성공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 한 번 성공한 사람은 또 다른 성공을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는 조직원이 수시로 작은 성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의 큰 성공을 위해 인생을 도박하듯이 올인하지 말고 평소에 늘 작은 성공을 맛보는 삶이 좋다. 하루하루의 삶이 늘 성공적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도 나쁘지 않다. 행복과 불행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모공편, 온전한 상태로 이겨라.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부전승이다. 시고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굴 인지병, 선지선자야. 그러므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유명한 부전승이 여기에서 나온다. 본래 부전승이라는 말은 없다. 앞에 나오는 어구인 백전백승이 승이다. 뒤에 이어지는 어구인 부전이 구린지병의 부전이 합해져서 부전승이라는 조어가 나온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전승은 경기 대진표를 짤 때 뽑기를 잘해서 경기를 치르지 않고 그 위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부전승은 이런 경기 대진표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부전승은 싸움을 전제로 한다. 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나를 두려워하여 스스로 싸움을 포기할 때 부전승이 된다. 그러니까 부전승은 그냥 운이 좋아서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무서워해서 싸움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전승이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겁을 낼 정도로 내 힘이 막강해야 한다. 하지만 부전승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언제나 싸울 준비를 갖춰야 한다. 성공하려면 전략을 알라. 고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꾀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적의 동맹관계를 치는 것이며, 그 다음은 적의 병력을 치는 것이며, 가장 하책은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꾀로 싸우는 4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가장 좋은 단계는 상대방의 생각을 꺾는 벌모이다. 내게 감히 덤빌 생각을 먹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순순히 듣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것이 있겠는가? 굳이 싸우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 상대방도 생각이 있고 자신을 지킬 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벌모가 가능할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압도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내가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을 때 말이다. 가장 좋은 단계인 벌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대방을 압도할, 상대방에게 겁을 줄 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2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동맹관계를 꺾는 벌교이다. 주변국과의 연대관계를 제거해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지지 세력을 포섭해서 내 편으로 만든다면 더 좋다. 3번째 단계는 병력을 동원해서 싸움을 벌이는 벌병이다. 이때부터 피를 흘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마지막 단계는 적의 성을 직접 공격하는 공성이다. 잘 준비된 진지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적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가장 좋지 않은 최후의 방법이다. 벌모와 벌교의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부전승이 가능하다. 현명한 리더라면 벌모, 벌교 단계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승부를 걸어야 한다. 누가 최고의 수준인가? 고선용 병자, 굴인지 병이 비전야, 발인지 성이 비공야, 회인지 국이 비구야, 필이 전쟁 어처나, 고 병부둔이 니가전, 참호 공지 법야.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군사를 굴복시키되 싸우지 않고, 적의 성을 점령하되 공격하지 않고, 적의 나라를 훼손시키되 오래하지 않으니 반드시 온전함으로써 천하에서 승리를 다투기 때문에 군사를 둔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이익을 온전하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두고 모공의 법이라 한다. 꾀를 써서 온전한 상태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이것을 두고 모공의 법이라 부른다.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두지 않는다거나 경쟁자가 시비를 걸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 최고의 검객은 칼을 뽑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고활, 지피지기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 그러므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며, 적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손자병법의 대표적인 명구가 나온다. 흔히 얘기하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아니다. 적과 나를 아는 지식 정도는 단지 위태하지 않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적과 나를 아는 지식만으로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는 없다. 이기기 위해서는 아는 것에 더해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명구가 제3모공편에 나온다. 이기기 위해서는 제4 군영편을 위시해서 마지막 13용감편까지 모든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승리를 미리 하는 5가지 요소와도 연관되어 있다. 이 5가지를 측정 요소로 삼아 적과 나의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승리와 연관된다는 뜻이다. 꾀로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지식,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손자병법의 작전편은 지을작 전쟁 전후로 위기에 대응해 여러 계책을 헤아려 보았고, 어쨌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으로 인해 뼈와 골수가 마르는 끔찍한 피해가 찾아올 것이니 반드시 이를 각오하고 그에 대비하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